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포실리스 PCVM. 질병의 전파 과정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돼지를 종축장에서 양돈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다음 정액을 통해서 뭐 PRS가 전파되거나 그런 소송들을 저희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입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안타깝죠. 네, 저는 수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는 법무법인 대화에서 농수축산식품법학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고요. 농업, 축산, 식품, 어업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 이제 교수님들과도 소통을 하고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이렇게 생겨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영역에서 그 영역 출신 변호사가 얼마나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직역이 얼마나 발전되는지 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수의학을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베이스로 삼아서 더 전문적인 어떤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전문가라는 게, 수의사는 어떤 그 동물의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내과적으로, 임상병리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진료 분야를 통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고 약을 사용해서 이런 그 치료를 해나가는 게 그 수의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법학에 있어서도 어떤 분쟁이 생겨났을 때 그걸 민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행정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는 어떤 분쟁의 해결이기 때문에 제가 둘 다 공부를 해보니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축산과 식품, 그러니까 가축이 축산물이 되고, 그 축산물이 이제 최종적으로 식탁에 이제 오르게 되는, 이제 그 일련의 과정을 팜 투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제 법률적인 분쟁이라든지, 또 축산뿐만 아니라 뭐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그런 그 관련된 여러 송무, 분쟁 업무들을 하고, 저는 이제 특수하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약간 법적인 어떤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분야의 전문 변호사라든지 조세 분야의 전문 변호사라든지.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산업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축산, 농축산업 쪽에 이제 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분야의 소송을 아무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통에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맡는 소송 중에 상당 부분은 다른 이제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사일러지를 설명하는데 무슨 1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뭐 돼지 입식 과정과 출하하는 과정에서 뭐 몇 시간이 걸렸고, MSY를 설명하는데 뭐 몇 분이 걸렸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답답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와서 상담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법률적인 어떤 기존에 축적되어 있던 데이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려웠던 사건들은 아무래도 이제 축산 농가가 결국엔 소송은 주장이 아닌 입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원고 피고 측에서 입증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소송의 그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농장에서 소송 법적 어떤 분쟁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입증 자료들을 잘 수집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에도 나는 분명히 주사를 했는데 항체 양성률이 낮게 나온 겁니다. 제가 여쭤보죠. 그럼 뭐 CCTV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농장장님께서 소유주께서 입증하실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는데, 그런 자료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특히 또 이제 질병의 전파 과정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돼지를 종축장에서 양돈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다음 정액을 통해서 뭐 PRS가 전파되거나 그런 소송들을 저희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기록들이 많지 않아서 입증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안타깝죠. 네, 먼저 이제 질병 전파와 관련돼서는 농장 일지를 좀 정확하게 잘 적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질병 전파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가축의 어떤 입식으로 인해서 또는 뭐 정액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장의 어떤 그 질병 상태를 항상 이제 모니터링 하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병성 감정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그 수의사분을 불러서 아니면 뭐 수의감약검역원이라든지 동물위생시험소 등의 어떤 병성 감정을 통해서 그 질병이 정말로 우리 농장에 제대로 발생을 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시퀀싱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또 변호사를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전문가들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입증 자료들을 하나씩 수집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농장 일지를 좀 잘 쓰시면 좋고요. 병성 감정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놓고 수의사의 진료 기록부 등의 처방전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항상 불러서 입증 자료들을 남겨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감정이라는 절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원도 축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쟁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 돼지 때문에 우리한테 PED가 전파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아니다. 네가 그 돼지를 가지러 오는 그 차량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농장에 PED가 전파된 거기 때문에 내 PED도 너 때문에 발생이 됐다.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양쪽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그 법원에서는 그 양돈 질병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법원이 선정한 그 객관적인 감정인의 감정에 의해서 보통 이제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자료가 없더라도 소송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 개별적인 어떤 사안에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민원을 제기할 권리는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농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선 법을 잘 지키고 예를 들어서 뭐 냄새가 난다,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봤자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좀 무슨 검사를 받느라 귀찮은 일이 생길 뿐이지. 그래서 우선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어떤 위반 사항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요즘은 환경상 규제로 인해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민원인 분들과는 최대한 원만하게 잘 지내되 어떤 선을 넘는 어떤 허위 사실을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뭐 내용 증명이라든지 법적 대응을 통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 우리 축산농가에서 모든 법적인 어떤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법을 보면서 어떤 점들이 이제 변경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팔로우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돈협회 뭐 소식지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 돼지 배움터의 유튜브도 있겠죠. 네, 그리고 축산신문이라든지 여러 이제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이나 소식지 등을 통해서 당연히 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부분들은 좀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좋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 어떤 분쟁이 생기게 되면 사실 이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어떤 상의를 해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 조금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입증 자료를 모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코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협회 소식지나 언론, 뭐 축산 신문 등 관련 신문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떤 변경되는 규제 사항이라든지 법의 개정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야지 이제 농장을 법적인 문제 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단기적인 목표를 좀 세우는 편인데 우선은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이제 농수축산식품법학연구소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도 이제 뭐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뭐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회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어떤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산과 관련된 여러 법 개정에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축산 농가와 관련된 소송을 하면서 축산 농가가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냄새 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조금 위축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거꾸로 축산 농가가 오히려 환경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산 경영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가 공단으로 수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근처에 뭐 도로가 생겨서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그 공사 과정에서 또는 공사가 다 되고 그 차량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열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뭐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환경적 피해를 준다고 위축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도 이제 환경적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서 우리가 단백질을 공급하는 어떤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축산업을 영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